자, 오늘은 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관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어떤 고유한 성질이었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운동 상태를 또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속도.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한 성질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통해서 힘이 작용할 때 질량이 크면 변화가 작게 이루어지죠. 질량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이러한 물체는 관성이 크다,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는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변화를 작용하려면, 즉 똑같은 가속도가 일어나려면 더 큰 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kg 물체, 자 10kg 물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물체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 낙하할 때 똑같이 중력 가속도 얘도 G를 가속도를 갖겠죠. 근데 얘는 1kg에 대한 G, 얘는 10kg에 대한 G. 무슨 얘기냐? 얘 작용하는 중력은 10N이지만 얘 작용하는 중력은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얘는 100N의 힘을 가해야 된다. 왜?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물체가 외부로 받는 알짜임이 0이면 알짜임이 0이다 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를 들면 힘이 어떤 물체에 하나의 힘 또 하나의 힘 이렇게 작용을 할 때 합력이 0이면 이 둘의 힘의 관계는 평형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예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쨌든 알짜임이 0이면 정지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이제 뭐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량도 고려한 운동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 관성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량과 관련하여 운동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물리량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정의는 운동의 정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이 공중을 향해 쭉 날아와요. 자,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이 축구공이 날아오면 우리가 축구 경기라면 머리로 꽝 하고 부딪힐지 아니면 가슴으로 부딪힐지 발로 찰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축구공이 아닌 볼링공이라 생각해봐요. 똑같은 속도를 갖는 똑같은 운동 상태이지만 나하고 꽝 부딪혔을 때 머리와 볼링공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 머리에 힘이 가해지게 되고 내 머리에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내 두개골의 모양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운동이지만 부딪혔을 때 다른 변화를 일으키겠죠. 운동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자. 뭐까지 고려해서, 질량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운동량이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자. 자, 3번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탁구공보다는 볼링공에 맞았을 때 질량이 클수록 아프고
볼링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축구공 날아오듯이 날아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의 정도는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 내렸으니까 단위도 써야 되겠죠.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걸 쭉 이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를 운동량의 단위라고 약속을 합니다. 4번.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 운동 방향하고 같은 게 뭐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니? 왼쪽으로 움직이니? 즉 속도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의 이 방향은 바로 운동량의 이 방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운동량이 또 변화할 수도 있겠죠.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변화한 정도를 우리는 변화량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냅니다.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나중값 빼기. 항상 변화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근데 이제 P라고 운동량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운동량의 저기는 MV로 했으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M을 묶으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걸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운동량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운동 경기가 끝나고 최고의 운동선수한테 붙인 이름 MVP. 이러면 좀 기억하기 쉽겠죠? 단위는 새롭게 약속된 단위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이용합니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는 개념에 의해 벡터 물리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벡터 물리량 뭐가 있었을까요? 변이,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에 따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를 시간으로, 또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또 나눠주면 가속도. 그리고 그 가속도도 뭐에 따라? 힘에 따라. 그래서 힘의 방향. 그리고 오늘 배운 운동량.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거는 방향이 있다라는 뜻이고,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벡터 물리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롭게 또 약속된 물리량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평상시에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부딪혀서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체가 부딪히는 상황을 충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물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물리량을 쓸 거예요. 하나는 충격량이고요. 하나는 또 비교하는 건 하나는 충격력이라는 거 구별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충격력은 힘 역자를 써서 결국은 물체에 작용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과 량을 뭐 해야 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약속을 하겠어요. 뭐라고? 충격량이란 충격을 받은 정도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충격량은 impulse에서 I라고 하는 충격량, 힘, 작용한 시간에다 시간을 곱한 거.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이 양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자.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새롭게 약속된 물리량은 힘이라는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세컨드를 써서 뉴턴 세크라고 얘기를 하죠.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동일하다. 역시 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물리량이고 시간은 방향이 없죠. 그냥 크기만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또 크기를 갖고 있는 물리량을 곱하게 되면 얘도 방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이 힘이 바로 충격력이라는 거예요. 충격량 안에 충격력이 있다. 자, 작용한 시간에 의해서 이 곱한 양을 뭐라고 하자? 운동량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3번 방향 얘기할 수 있었고요. 4번 힘과 시간 사이 그래프에서는 밑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하자.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힘을 얼마 동안 주느냐가 최대 관건이에요. 힘을 얼마 동안 주느냐에 따라.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그래프 한번 볼게요. FT 그래프입니다. 처음도 나왔지만 시간에 따라 물체의 힘이 어떻게 가해졌냐, 일정하게 쭉 가해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래프상에 X축과 이루는 면적이 등장하는데 이 면적은
두 개의 물리량의 곱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약속하자. 자, 그러면 충격량을 이렇게 약속하면 도대체 왜 이 양이 중요한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자, 어떨 때는 이렇게 0에서 일정하게 힘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몇 초 동안? 뭐 2초 동안. 그리고 1초 동안 갑자기 확 감소했다고 해볼게요. 3초 동안.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감소한 규칙적이지 않죠. 가속도도 커졌다가 또 작아지는 가속도예요. 그럼 운동 상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겠죠. 모든 시간에 따른 그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렵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얘가 가속도가 얼마이고 그로 인해서 속도가 얼마인지, 자, 1초일 때는 2에 해당하는 가속도를 갖고, 자,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가 여러분 1kg짜리라고 해보고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이 변하는 힘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자, 1초 때까지 속도 힘이 이렇게 빨라졌으면 F는 ma에서 1초 때까지 가속도가 0에서 2까지 증가했다가 또 가속도가 4까지 증가했다가, 왜? 여러분, F는 ma가 얼마죠? 바로 F는 ma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죠. 1kg의 물체에 힘 준 만큼의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가 0에 됐다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2가 됐다가 또 1초 지나면 0이 됐다.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얘에 해당하는 총량, 우리가 얘를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죠. 얼마예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6. 이 힘에다가, 자, 이 면적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F 곱하기 T라는 의미를 갖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3초 동안 일정한 힘이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이 결국은 이 파란색에 이루어진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면적은 3초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2뉴턴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평균적인 힘이라는 뜻에서 F에다가 발을 붙였죠. 그래서 3초 동안 얘는 변하는 힘이지만 평균적으로 2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뉴턴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F는 ma에서 질량 1kg짜리가 2뉴턴의 힘을 가해졌으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고 나면 얘는 이제 시간에 따라 사실 중간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평균적으로 속도가 3초 동안에 기울기 2를 갖는, 즉 가속도 2를 갖는 운동을 해서 나중에 이 3초 후에는 6m/s가 될 거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변하는 힘 같은 것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해서 평균적인 가속도가 얼마고 그로 인해서 속도가 얼마고 그로 인해서 이동 거리가 얼마일 거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충격량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복잡한 과정이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1kg 물체가 변하는 힘이 작용해서 그 작용하는 게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넓이가 3초 동안 평균적인 2뉴턴의 힘을 받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평균 힘이 2뉴턴이 3초 동안 작용해서, 그래서 평균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속도가 6이 될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 충격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설명하면 좀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자, 또 넘어와서요.
그래서 이 넓이가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힘이 작용한 놈의 평균적으로 사실 힘이 이렇게 쭉 작용한 거나 똑같죠. 변하지 않는 힘이 사실 이 평균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충격량을 갖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운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충격량,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다. 운동의 정도, 충격의 정도. 자, 식은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최고의 운동선수한테 MVP. 충격, 가요계의 충격, 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룹. 지금 FT 아일랜드. 근데 이제 이 FT 아일랜드의 가수가 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가요계에 충격을 가했죠. 그래서 FT 아일랜드 이렇게 기억해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약속한 물리량은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얘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뉴턴 세크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그럼 F는 하면 떠오르는 식이 있죠. F는 하면 뭐야? MA. 단위로 얘기하면 뉴턴의 단위는 이 두 개의 단위를 합한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단위를 나란히 쓴 거.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을 사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의 단위를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크를 하면 킬로그램 세크 약분되니까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나오죠. 어라? 요 킬로그램 단위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또 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단위를 통해서 확인하면. 자, 방향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운동량도 방향을 갖고 있어요. 자, 뭐의 방향? 여기에서 속도 방향이 결국은 운동량의 방향이다. 자, 여기는 힘의 방향이 충격력, 얘가 힘이라고 했죠? 힘의 그 물체가 충돌하면서 생긴 이 힘의 방향이 충격력의 방향이 결국은 충격량의 방향하고 똑같다. 자, 방향 고려해줘야 된다. 1학년 수준에서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 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2학년 나중에 물리학 1을 배우게 되면 이 운동량의 방향을 고려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 거와 같이 단위가 똑같네?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있대요. 이 관계는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써져 있지만 기호로 한번 옆에다가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충격량 I는 자, FT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FT. 모든 물리량은 서로의 물리량들이 연관성에 의해서 새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약속된 물리량을 그대로 써도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즉 F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M, A,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가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죠? M, 속도의 변화량의 시간을 나눠준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T, 약분되네요. 그러면 M, 델타 V. 이거 어디서 본 거 있죠? 자, 눈치 있는 사람. 운동량의 변화량을 할 때도 속도의 변화량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M 델타 V는 풀어서 쓰면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된다. 자, 사실은 여러분 운동량을 먼저 배우고 충격량을 배웠지만 우리가 충격량을 약속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값이 등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무슨 값과 나중에 질량 곱하기 속도와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 차이만큼이 FT 값이더라. 그럼 이거 뭐라고 약속할까? 이거를 여러 가지 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운동량이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얘는 처음 운동량이라고 하자. 고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자. 즉
물체의 힘가하고 힘이 몇 초 동안 가해졌느냐에 따라 가속도가 작용하면서 속도가 변하겠죠. 그거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은 또 질량과 연관해서 변하겠죠. 그래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땡땡땡 변화량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거 기호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복습. 자, 충격량 I는 FT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FT 아일랜드. 운동량의 변화량 기호 어떻게 써요? 델타 P. 나중 운동량 P 빼기 P0. 이걸 그냥 풀어서 나중 속도 곱하기 질량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할까? 충격량은 물어보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가지고 충격량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미지수가 작용한 힘, 충격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질량,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요 질량은 요거하고 똑같죠.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미지수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나머지를 싹 주고 처음 속도는 얼마였겠냐? 또는 처음 속도와 그 다음에 질량 주고 F와 T를 줬을 때 나중 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또는 질량하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주면서 시간을 주면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력은 얼마겠냐? 또는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얼마겠냐? 여기서 물어볼 만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뭘 물어볼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 지금 이 공부하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우리는 이 안에 여러분 주어진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이라든가 작용한 시간이라든가 또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여기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가 예제 들어줬던 거. 변하는 힘이 작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인 평균적인 운동을 해서 나중 속도가 6이다. 근데 이거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가속도 여기 중간에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우리가 이 원하는 속도 6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얘는 사실 이런 중간 과정 생략해서 충격량이 아까 얼마였죠? 6이었죠? 질량이 얼마였죠, 여러분? 1kg이었죠? 그럼 이게 델타 V라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랬어? 정지는 얼마예요? 0을 말하죠.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V 마이너스 0. 따라서 V는 6m/s.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속도 힘이 작용해서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속도가 6이다. 이런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운동량과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을 통해서 바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속도 운동 상태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바로 속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중요하죠. 잘 체크해 주세요.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여러분 질량을 m 가지고 있고요. 처음 속도가 v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요? 처음 운동량이 되죠. 거기에 어떤 물체가 가한 충격량을 더하게 되면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곳에 물체가 FT, 즉 충격량 I를 가하게 되면 그 가해진 힘과 가해진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돼서 가속도에 따라 속도가 얼마큼 증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량을 갖게 된다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식을 변형해 볼까요? I는 그대로 놔두면 P0가 이렇게 쏙 넘어가면 P-P0 우리가 공부한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V2가 힘과
작용한 시간만 알면 V2를 뭐 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중간에 F는 ma,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얼마다,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나중에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좀 심플하고 또 효율적이고 유용한 운동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자,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충격량을 받으면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V라고 하는 운동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충격량하고 같은 방향이 뭐였죠? 여러분, 힘 방향.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뭐예요? 속도 방향. 속도 방향으로 힘 주게 되면 가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생기면서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속도가 커지니까 질량은 뭐 안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MV 값이 커지죠. 운동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운동 방향 하고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가하면, 즉 반대 방향으로 힘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는, 운동 속도는 감속하고 MV 값은 줄어들죠. 운동량은 감소한다. 뭐 감소한다. 운동량이 감소한다. 네. 운동량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 왜? 작용한 힘이 크고 작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도 커지게 되겠죠. 이게 커지게 되면 뭐 나중에 요 값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접시가 콘크리트 바닥과 카펫 위에 떨어질 때, 자동차가 바위벽과 건축더미에 부딪힐 때,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충격 완화 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에서 운동할 때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 방향은 항상 같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의 방향, 얘네들이 방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은 물리량이니까.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얘네들은 방향이 있고요. 두 개의 방향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충격 완화 원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